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ta really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nights. 안녕하십니까, 찌르가즘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동종채비, 동종채비에 관련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 갖고요. 이게 약간의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그 혼돈일 수도 있는데, 우선 기초적인 가장 초창기에 출시된 동종채비, 그 동종채비의 모태가 되는 채비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신형 동동채비, 그 다음에 그 신형 동동채비에서 리뉴얼된 동동채비, 그러니까 전부 세 가지 방법이겠죠. 현재는 하이브리드 동동채비까지 해서 동동채비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 형태의 채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에 뭐 중간에 신형이다, 뭐 구형이다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끼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이 채비도에 대해서 약간의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동동채비를 사용하시면서 그 혼돈 때문에 헷갈려서 물어보시고, 야 이거는 왜 이렇냐, 이건 왜 다르냐, 이거 이름은 뭐 신형이네 구형이네, 이건 또 다른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초창기에 나온 동동채비에 대해서 일단 채비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형, 그 다음에 신형에서 리뉴얼된 채비, 그리고 오늘은 하이브리드 채비는 촬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이브리드 채비는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매니저님께서 영상 찍으신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니까, 하이브리드 동동 채비도는 오늘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 동동채비입니다. 동동채비. 그러니까 초창기 가장 처음에 나왔던 동동채비, 그리고 그 채비도입니다. 이제 동동채비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준비된 찌는 전용 찌는 아니에요. 저는 전용 찌를 사용하는데, 뭐 이게 지금 이제 전용 제품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반 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동채비는 뭐 어떤 모양의 찌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대형으로 생긴 찌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뭐 오뚜기형 찌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어떤 찌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권장하는 건 이런 막대형 찌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찌의 최소 부력은 4.5g 이상 되는 찌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리고 원줄 같은 경우는 카본 2호줄 이상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줄은 뭐 합사를 쓰셔도 되고 모노필라멘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셔갖고 채비를 구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요 DMS 유동추 하나랑 여기 편납을 끼워 놨는데요. 원래 초창기에 나온 동동채비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봉돌을 편납을 사용했습니다. 이 편납은
1.8cm짜리 편납 보시면 1.8cm짜리 있죠? 그 1.8cm짜리 편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맨도레, 이 맨도레는 5호에서 6호, 5호에서 6호 정도 되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원줄이랑 체결하고 한쪽은 바늘을 목줄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동채비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상단에 찌 스토퍼 2개, 하단에 찌 스토퍼 2개 체결하는 건데요. 제가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끼다 보니까는 3개를 연결했는데, 원래는 하단에 찌 스토퍼 2개, 상단에 찌 스토퍼 2개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동찌, 유동찌 홀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제일 밑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스토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빠지지만 않게 맨 하단에 맨돌의 위에 스토퍼 하나만 연결하면 되고요. 이거 편납은 1.8cm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초창기의 동동채비에 대한 채비도입니다. 참 쉽죠. 요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찌맞춤을 하시는데 수조에서 찌맞춤 하셔도 되고 현장에서 찌맞춤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수조 기준으로는 케미를 빼고 그냥 요 상태로 수조에 넣고 케미를 빼야 안 헷갈리시겠지. 케미를 뺀 상태로 지금 제 오른손 검지가 수면이라면 이렇게 수면에 케미 고무가 이렇게 수면에 일치되는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동채비도의 찌맞춤은 끝이에요. 채비도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끝에 목줄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게 동동채비의 채비도가 끝입니다. 찌맞춤도 현장에서 찌맞춤 하실 때는 똑같이 발 앞에 던지셔 갖고요. 케미 고무, 케미 빼고 케미 고무가 이렇게 수면에 수평이 될 때, 수평을 맞추시면 그러면 찌맞춤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저 편납을 뭐 가감을 하셔갖고 맞추시면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찌맞춤을 하셨으면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2마디 정도, 요 정도만 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동동채비도고요. 제가 이 유동봉돌 하나 DMS 유동줄을 같이 놓은 이유는 이 가장 처음 나온 동동채비를 편납을 감아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유동봉돌 하나 끼워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동채비를 저처럼 전용 제품을 그러니까 뭐 전용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동동채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나온 동동채비고 동동채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토퍼는 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끼다 보니까 3개를 낀 거예요. 그냥 2개만 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동동채비고요. 자, 초창기 동동채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신형 동동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리뉴얼된 신형 동동채비에 대해서 채비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찌 스토퍼 2개, 유동찌 홀더 하나,
그 다음에 또 G 스토퍼 2개,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네, 유동축 끝에 하고 그 다음에 스토퍼 밑에 빨간색 스토퍼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봉돌의 유동 간격을 G 길이만큼 주기 위해서 이쪽에 상단에 스토퍼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G 길이만큼 유동을 주는 폭은 도래쯤에서 쭉 빼갖고 이쪽 케미 고무 정도,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유동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정도의 폭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왼손 검지가 가리키는 이쪽 이 빨간 스토퍼와 오른손 검지가 가리키는 이 빨간 스토퍼, 유동폭을 주기 위해서 요 정도의 유동폭, G 길이만큼의 유동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끼워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채비도를 보시면요, 아주 간단하죠. 기존에 쓰던,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동동채비에서 바뀐 거는 저 DMS 유동추라는 유동봉돌을 두 개를 넣는 것 뿐인 거고요. 찌맞춤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앞전에 하나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동동채비, 신형 동동채비의 찌맞춤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채비도는 이렇습니다. 사용하는 거와 찌맞춤은 동일합니다. 동동채비랑 동일하지가 않고요. 동동채비는 모든 걸 다 빼고 그냥 아까 케미도 빼고 현장이든 수조든 찌맞춤할 때 케미 고무가 수면이랑 수평이 되는 정도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 신형 동동채비는 그냥 간단하게 찌 다리에 봉돌 2개 끼고요. 수조에 넣어서 수평 맞춤을 하셔도 되고 천천히 가라앉아서 바닥에 쿵 찍히는 맞춤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동동채비는 무거운 찌 맞춤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추천드리는 건 천천히 가라앉아서 바닥에 콩 찍히는 제 상단에 그 관련된 찌 맞춤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설명란에도 따로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목줄과 바늘 길이 이런 것 또한 그냥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신형 동동채비의 채비도입니다. 신형 동동채비라고 해서 바뀐 거는 유동추가 2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유동추의 유동폭을 찌 길이만큼 주느라고 저기 보이시면 빨간색 스토퍼와 이쪽 하단에 빨간색 스토퍼 있는 찌 길이만큼의 유동폭을 주는 정도,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형 동동채비에 대한 채비도입니다. 자, 보여드리는 채비도는 신형 동동채비 리뉴얼 버전입니다. 그래서 신형 동동채비 리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바뀐 거는 신형 동동채비와 동일한데 신형 동동채비는 이 유동봉돌 2개를 넣고 윗봉돌에 멈춘 고무를 넣지 않고 그냥 이 2개의 봉돌이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2개의 봉돌이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신형 동동채비는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리뉴얼된 신형
동동채비는 윗봉돌이 멈추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퍼를 하나 더 달고 윗봉돌하고 아랫봉돌하고의 간격은 2에서 3cm 정도. 네, 이거는 강제적으로 꼭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2에서 3cm. 그래서 신형 동동채비랑 같은데, 네, 요 봉돌의 차이만 있어요. 그래갖고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이. 네, 윗봉돌이 아랫봉돌까지 다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채비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윗봉돌의 유동폭, 이것도 신형 동동채비처럼 네, 찌의 길이만큼만 유동폭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네, 보시면 여기 연두색으로 스토퍼 해놓은 것, 요까지가 그냥 유동폭의 간격이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이쪽 상단의 연두색, 이 하단의 연두색, 그리고 아랫봉돌하고 윗봉돌 사이의 간격을 2에서 3cm 강제적으로 주고요. 그러면 아랫봉돌의 움직임의 폭은 2에서 3cm죠. 2에서 3cm. 그리고 윗봉돌의 유동폭은 네, 찌 길이만큼입니다. 찌 길이만큼. 이렇게 사용하는 요 채비도가 네, 이 채비도가 신형 동동채비 리뉴얼 버전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찌 맞춤은 신형 동동채비랑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냥 찌 다리에 봉돌만 2개 끼시고, 네, 찌 다리에 봉돌 2개 끼시고 수조에 넣어서 수평 맞춤이 되든가, 네, 수평 맞춤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천천히 가라앉아서 바닥에 닿는 그 찌 맞춤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형 동동채비 리뉴얼 버전은 이렇습니다. 모든 들어가는 소품과 구성품은 동일해요. 신형 동동채비와 이 리뉴얼된 신형 동동채비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달리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차이점은 네, 윗봉돌하고 아랫봉돌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2에서 3cm 간격을 둔다는 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뉴얼된 버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동동채비에 관련돼서 전체 4가지 중에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동채비에 관해서 뭐 중간에 신형 동동채비라는 이름 때문에 또 저희 카페 회원들끼리는 뭐 구형이네 신형이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동동채비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채비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네,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동동채비 첫 번째, 네, 첫 번째 동동채비. 네, 편납은 1.8cm짜리를 사용하고, 네, 도래는 5호, 6호, 이 제일 밑에 맨도래는 5호, 6호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동폭, 이 편납의 유동폭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나온 동동채비고요. 이 동동채비가 초창기고, 여기에 편납을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유동추 하나만 끼우셔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편납을 쓰셔도 되고 유동추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신형 동동채비입니다. 네. 봉돌에 유동폭을 찌기리만큼 주고 그 다음에 유동추를 2개 사용하고 네. 이게 신형 동동채비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냥 편납이 유동추 2개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폭을 주기 위해서 길이만큼 유동폭을 주기 위해서 스토퍼가 하나 상단에 더 달린다는 거. 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신형 동동채비 리뉴얼 버전. 네. 그러니까 신형 동동채비에서 약간 변형이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뭐 연식 변경, 네.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구성은 신형 동동채비랑 똑같고요. 네. 유동 봉돌을 2개 사용하는데 윗봉돌하고 아랫봉돌하고의 간격을 강제적으로 2에서 3cm 주는 게요. 2에서 3cm 주는 거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윗봉돌의 유동폭은 찌기리만큼 움직이는 거 이거는 신형 동동채비랑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랫봉돌의 유동폭은 네, 2에서 3cm 되는 겁니다. 이게 신형 동동채비의 채비도입니다. 네. 그래서 동동채비 접하시는 분들이 어렵거나 헷갈려 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채비도에 관련돼서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네, 동동채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고 네, 즐겨 보셨으면 합니다. 네, 동동채비 접하셔 갖고 즐거운 낚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촬영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전용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동동채비를 접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전용찌라고 해서 찌 맞춤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전용찌랑은 약간 차이를 두는 찌 맞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동동채비는 저희 이방원 붕어낚시 카페에 보시면 네, 아주 매니저님이 영상 촬영해 하셔갖고 쉽게 이해되게끔 영상 촬영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동동채비에 관련돼서는 그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찌르가즘 TV였습니다.